그 다음에 192쪽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행정처분 들어갔는데 뭐 사유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해서 뭐 이렇게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개공에 반드시 취소할 사유. 이거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아닌 걸 골라라. 자, 개공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게 했어. 소공이 자격 정지 받고 있으면 일을 시키면 안 되죠. 일을 시키면 개공에게 뭐요? 필치. 맞습니다. 필치. 자, 강남구에 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서초구에 또 등록을 했어. 이건 무슨 등록? 필치. 필치 맞아요. 거짓 그 밖에 부정으로 개설 등록도? 필치. 개공 갑이 음주운전이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써. 이건 뭐요? 결격. 결격이라고 적어. 그러면 개공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 발생하면 필치. 결격 적고 필치. 결격 사유는 필치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암사동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강동구 명일동에 사무소를 또 뒀어. 이건 뭐요? 그건 뭐요? 임치. 임치. 이중 등록은 필치, 이중 사무소는 임치. 자, 7번. 다음 개공에 대해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할 경우 필치 사유 해당하는 것이라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 이건 뭐요? 임치. 금지행위라고 적어. 금지행위는 임치잖아요. 그 다음에 개공을이 개설 등록한 후 1개월에 건축물 대장 기대기 않는 건물로 사무소 이전했다. 이건 뭐요?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적어. 그럼 등록기준 미달이 뭐요?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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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감정평가업을 영했다. 이건 뭐요? 겸업위반. 겸업위반은 뭐요? 임치. 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했다. 이건 뭐요? 임치. 임치.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격사유죠? 네. 그러면 개공이 중개받는데 결격사유 생기면 필치.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9번 문제. 자, TP 넘어가세요. 다음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업무정지 많이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모르면 뭘 찍어야 돼? 그렇지. 자, 아닌 거 골라라. 거래정보사업자 공개의뢰한 중개 거래가 완성돼. 자, 거래 끝나면 거래 끝났던 사실 정보사업자에 통보하라 했죠? 네. 통보했어, 안 했어? 업무정지 맞아? 네. 맞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맞습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 보존으로 뒀어. 이거 뭐야? 업무정지 맞아? 네. 근데 몇 개월이나 해소하면 벗어나? 2개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직원이 결격사 있는 자를 고용하면 업무정지고, 임원, 사원이 결격사 있는 자를 고용했으면 필치. 기억나? 네, 수업시에서 이거 업무정지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됐다. 그럼 개공이 이중 소속을 했다. 개공이 이중 소속을 했다. 이건 뭐요? 필치. 필치. 그래서 9번은 몇 번이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고 있어요? 자, 등록 취소 처분하고 업무정지 처분 반경 비교한 것은 이제 비교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요. 봐주셔야 되는데 옳은 걸 골라라. 자,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없다. 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몇 줄 보세요. 이건 뭘 말해요? 시효라고 적어. 그러면 시효는 어디만 있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등록 취소가 틀린 거지. 시효. 자, 2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공 후 고용인 중 소공은 독립하여 동그라미. 자, 그러면 소공이 독립하여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독립한다는 말은 그만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효력은 소공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업무정지 받으니까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개공 후 소공으로도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다가 틀렸어요. 자, 그러면 개공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 중 반납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맞았어요? 등록 취소는 며칠 내에 반납? 7일. 그러니까 등록 취소 들었지. 등록 취소는 반납해요.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아. 등록 취소는 반납. 이게 등록 취소 틀린 거고. 자, 4번.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하여도 시도에서의 보고할 의무는 없다. 맞죠? 그러면 등록 취소할 때는 지체 없이 시도에서 보고해요? 맞아, 틀려? 뭐가 틀린 거예요? 그래, 아까 보고는 오로지 어디만? 자격 취소만 국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한다 그랬죠? 그러면 업무정지는 보고하지 않는다는 게 맞지만 등록 취소도 보고해? 안 해? 안 해.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보고 규정이 없다니까.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나온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권자 몇 적으세요? 처분권자는 둘 다 등록관청. 처분 대상자는 둘 다 개공. 동일하다. 맞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청은 둘 다 등록관청이고 처분 대상자는 둘 다 개공. 똑같다. 맞습니다. 자, 11번. 자격 정지 처분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맞으세요? 네.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 맞죠? 예.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 대상은 누구? 소공.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개공. 맞고. 자, 자격정지기간,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당연한 소리지. 자, 업무정지 처분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 할 수 없다. 이거 뭐요? C요, C요. 근데 자격정지는 그런 규정이 없다. 맞고. 자, 마지막 이중소속 나왔어요. 서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맞죠? 네. 그러면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업무정지요? 필지. 필지. 업무정지 틀렸어. 서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가 맞는데 개공이 위반하면 필지. 개념 잡았어요? 네. 자, 12번 최근 나왔어. 최근. 자, 볼게요. 칠판 보세요. 필지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뭘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뭘 했어요?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임치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뭘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업과 다시 업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필치는 업무정지 몇 번 걸리면? 3번. 3번 걸리면 2번 받고 한 번 더 하다 걸리면 필치고 임치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업무정지 한 번부터 시작할게요. 업무정지 몇 번?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2번. 그러면 3회 됐어, 안 됐어? 그럼 곧바로 임치료 한 번 더 걸려야 돼. 한 번 더. 업무정지를 가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몇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걸렸을 때. 됐어요? 또 하나 해석은 과태료만 내리 몇 번? 3번. 그럼 3회 됐죠? 그럼 한 번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이런 형식으로 몇 번째? 네 번째. 또 하나는 업무정지 몇 번? 2번에 과태료 몇 번? 한 번. 그러면 3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면 네 번째지만 필치죠? 네. 왜? 업무정지 3번 따라붙어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과태료. 이거 임치야. 기억 잡았어요? 네.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몇 번째 걸렸을 때?
아니, 네 번째. 네 번째 걸리면 임치. 업무정지 내리 세 번 걸리면 필치. 이렇게 공부하면 간단해. 네 번째 걸리면 임치. 업무정지 내리 세 번 걸리면 필치. 자, 그러면 업무정지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 업무정지 있죠?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야. 다시 과태료. 그럼 이걸 약정해서 뭐라 그래요? 억과 다시 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한 번. 그러면 다시 과태료 몇 번째? 세 번째. 또 하나 해석 방법은 업무정지 두 번에 다시 과. 몇 번째? 세 번째. 또 하나는 과태료 두 번에 다시 과. 몇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종합정리 끝났는데 일단 법 조문 숙지하시고 업다시업, 업과다시업과 업과다시과 법 조문 다 숙지했죠? 간단하게 방법은 자, 업무정지 내리 세 번 걸리면 뭐요? 필치. 조합에서 네 번째 걸리면 임치. 조합에서 세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개념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개념 잡았죠? 자, 그러면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잘 풀리나 안 풀리나?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에게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몇 줄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필치요, 임치요? 임치. 기억.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몇 번 받고? 다시 과태료야. 몇 번째 걸렸어? 그건 뭐요? 업무정지. 아니, 뒤에 과태료니까. 이거잖아요. 업무정지. 이거요. 됐어요? 자, 세 번째 걸렸잖아요. 업무정지. 그럼 니은 보세요. 최근 1년 이내 중개사법에서 두 번 업무정지 받았죠? 다시 업무정지. 이건? 왜? 업무정지 몇 번? 그렇지. 좋아. 3번. 최근 1년 이내 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몇 번? 한 번. 과태료 몇 번? 다시 업무정지. 몇 번째 걸렸어? 그건 뭐요? 임치. 임치. 리얼. 최근 1년 이내 중개사법에서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이건 네 번째지만 업무정지 몇 번 따라 붙었어? 그러니까 필치. 됐어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서 3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이건 뭐예요? 몇 번째 걸렸어? 네 번째. 임치. 이거잖아요. 과태료 세금받고 다시. 기분 잡았어요? 그 말이다. 그 일일이 안 해도 돼. 그냥 네 번째 걸리면 임치, 세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내리 세 번 걸리면 필치.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그렇죠? 이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눈물 나기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임치는 디귿하고 미음. 4번 정답. 자, 13번. 이 승계제도는 내가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걸 골라주세요.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않는 거. 자,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전후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폐업 신고 전후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이 두 가지만 승계되죠? 행정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의 승계가 된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처분일 시점도 알아야 돼. 3번. 등록관청은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만 승계된다 그랬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네. 4번. 등록관청은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 그러면 폐업 신고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맞아요? 등록 취소는 알아서 몇 년 쉬어버렸어? 그럼 승계가 돼, 안 돼? 안 돼.
처분할 수 없다.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기간이 6개월 초과 경우는 업무정지 해당하는 해반에 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 맞아요? 1년. 맞아, 틀려. 몇 년? 1년. 원래 논리적으로 따지면 6개월인데 좋아요. 이 수십 번 해도 아직도 그냥 정신이 혼란스러운가 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 그 91페이지 펴놓고 요약집 91페이지. 요약집 그 표만 놓고 칠판 보세요. 승계제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폐업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자, 폐업을 6개월 했다 가정을 해봐. 몇 개월 했다? 그럼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란 말 써요. 재등록 뭐다? 개업공인이다.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란 말을 써요?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무슨 기간? 폐업 기간.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한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어떤 지위만 승계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를 한다.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이 되는 처분은 어떤 거? 아까 읽었잖아요. 문제 풀 때 읽었잖아요. 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과태료. 그러면 위법행위 승계한다고 했죠? 그럼 어떤 위법행위만 승계돼?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게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그럼 이제 위에 거 설명하면 처분 효과 승계. 그죠?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과태료 한 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재등록했을 때 업무정지 한 번 받은 거, 과태료 한 번 받은 걸 가져와, 안 가져와? 그러면 다시 과태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 다시 과태료 하다가 적발됐다.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가요? 억과다시파는 어떤 제재냐고? 업무정지. 업무정지라고 아까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세 번째 걸렸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걸 몇 년간 승계한다? 1년. 그럼 폐업일로부터 1년이에요. 처분일로부터.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2번 받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재등록했을 때 업무정지 2번 받은 거 가져와, 안 가져와? 그러면 다시 과태료 하다 적발돼서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한번 다시 과태료. 이건 어떤 제재? 임치. 몇 번째 걸렸어? 네 번째. 자, 그러면 다시 가져왔는데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렸어. 이건 네 번째지만 업무정지 몇 번? 세 번. 그래서 필치.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처분 효과 승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최근을 그래서 배운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아, 그 원리구나. 그래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관련 사항만 승계가 돼. 이게 처분 효과 승계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보수를 받았다. 초과 보수를 받으면 필치요, 임치요? 그리고 폐업했죠? 그러면 6개월에 재등록할 때 이걸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와. 그러면 여기 옛날 보수 받은 걸 가지고 등록 취소시킬 수 있죠? 임치니까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몇 년간 못하는 게 원칙이요? 3년. 그런데 이런 경우는 폐업 기간을 빼줘요? 안 빼줘요? 빼줘요. 그러면 여기서 6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는 3년이요? 2년 6개월? 2년 6개월. 그러니까 재등록 개공이 폐업하더라도 결격은 3년이 될 수가 없다. 등록 취소 당하더라도 3년이 될 수가 없다. 반대 폐업 기간 빼줘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승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방금 문제 나온 거.
등록 취소인 경우는 알아서 몇 년 쉬어버리면 3년. 이게 4번 지문이었잖아요. 승계 안 되고. 업무 정지는 알아서 몇 년? 1년. 그러니까 6개월이라 했어요. 틀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6개월이 맞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잘못 제정해서 그래요. 이건. 뭔 소리였어요? 그래서 1년. 이게 정답. 아까 6개월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4번 지문, 5번 지문입니다. 기억 잡았어요? 자, 이거 승계제도 문제입니다. 알아두셔야 돼. 끝났어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하여튼 5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 감 잡았어요? 예. 자, 14번. 이제 자격 취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옳은 걸 골라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자,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 반대로 했죠. 사무소 쪽에서 교부한 대로 통보를 하지. 이해됐어요? 아니, 사무소 쪽에서 불법행위 발견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절차를 이행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2번.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다른 경우 소공으로 소속한 자. 거기 밑줄 그었어요.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야 돼. 이게 무슨 사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경우 소공으로 소속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했다는 소리죠? 그건 뭐요? 그래, 자격 취소라고 잡아. 그래야 문제가 풀려. 이게 자격 취소라고 모르면 문제 못 본 거야.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게. 그러면 자격 취소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맞는 거야. 첫째 줄이 자격 취소 사유라고. 그럼 자격 취소는 청문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그러면 처분청이 청문 실시권자니까 시도지사가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돼? 벌금형은 자격 취소된 거 아니라 뭘 받아야 돼? 징역형을 받아 취소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한 시도의사는 처분사항을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한다.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정지를 취소로 바꿔야지 맞아. 그래서 보고는 오로지 어디만 나와? 자격 취소. 자, 5번 잘 봐봐. 자격 취소된 자가 분실 등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죠? 그럼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라 했죠? 아니할 때는 100만 원이야 벌금이야? 과태료. 100만 원까지는 맞았어.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좋았어요. 자, 15번 또 중요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결격 사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옳은 걸 골라라. 결격 사유 내용. 자, 1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결격 사유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고. 그러면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왜? 징역형이? 자격이 취소되려면 어느 법 위반?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아야 돼. 자, 자격 취소 사유 중에서 자, 이 법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가 자격 취소. 그죠? 그러면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돼, 안 돼? 그리고 이 법 위반을 해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징역형이? 그러니까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죠. 이 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 됩니까? 왜?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형 선고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선고가 된 거하고 똑같죠?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를 받았다. 자격 취소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선고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이걸 알고 앞에 결격 사유 알면 풀려. 결격 사유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몰라보면 안 되지. 요약집 할 때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 10월 달에는 있잖아요. 계속 반복이 돼. 자격 취소 문제도 거의 매주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반복. 1주차, 1주차, 2주차, 또 C꼭 때 나오고 계속 반복. 결격 사유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반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실력이 팍 올라가. 이 앞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9, 10월 달엔 지식을 전범위를 모으는 거. 지금은 전범위 아니잖아요. 단원별이니까. 아직 까는 단계잖아요. 공부를. 이제 모아야지 점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쭉 따라오면 합격은 다 해요. 이해됐어요? 오, 좋아라네. 오래 닦고 가봐. 사장님이 좋아할 거야. 그렇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1번의 두 번째 줄 자격 취소는 되지 않는다. 맞죠? 네. 그 이유는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자, 그럼 2번 질문 잘 봐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2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끊어보세요. 맞습니까? 그 이유는? 결격 사유니까. 맞죠? 그러면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맞았어요? 취소된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니까. 않는다가 틀렸고. 자, 3번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6개월이라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끊어보세요. 맞아서 틀렸어요? 왜?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이게 종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종사할 수 있고. 자격 취소돼? 자격 취소 안 돼. 선고유예는 선고가 안 됐으니까. 됐어요? 앞뒤 다 틀렸네. 그럼 4번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맞았어요? 왜 틀렸어? 이 법이 아니니까. 자, 벌금 300만 원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5번 형법에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2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네. 왜? 결격이니까. 징역 근거는 이법 타별 구별하지 않고 결격이에요. 근데 자격은 취소돼? 왜?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는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 중개사법이고 징역형 집행유예만 자격 취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보고 있어요? 다음은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이다. 타당하지 않는 경우. 자, 소공 자격 정지 사유 있죠? 소공이 2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했다. 이중 소속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 맞아? 맞아요. 그러면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격 정지 맞아? 아, 맞아. 그럼 이거 개공이 위반하면? 그렇지. 500만 원 같더라. 오, 좋아. 바로 나온다. 자, 3번.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을 작성했어. 이건 뭐야? 정지 맞죠? 그러면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징역벌금 있어 없어? 없어. 징역벌금 없다고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그렇게 들어요. 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소공이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서명 날인을 하라 그랬죠? 네. 안 하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이건 뭐요? 자격 취소. 18번, 5번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무슨 사유? 취소 사유. 그냥 잡았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20번 문제.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 처분에 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수원에 주소를 둔 적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가 있음을 이유로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하였다. 말했어요? 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은 자격 취소 맞고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맞아.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2번. 인천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알았어요? 왜? 자격 정지권자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죠. 그러면 남구청장이 해야 돼요. 인천광역시장. 광역시장이 정지를 하였다. 자격 정지 처분청은 시도지사니까 남구청장 틀렸고. 자, 띠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거짓 개설 등록한 이후로 강동구청장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맞았어요? 거짓 등록한 거 뭐예요? 필치. 거짓 등록한 것은 뭐다? 필치. 필치. 자,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죠? 그러면 순천시장이 등록을 취소하였다. 자, 등록관청이 취소권자 맞죠? 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럼 몇 개? 2개. 기억하고 미. 자, 21번. 21번은 무슨 문제냐? 시도지사 고유 업무. 고유 업무가 뭐예요? 시도지사 단독 권한을 물었어요. 시도지사 단독 권한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고유 업무 맞아? 네. 맞고. 공제사업 승인은? 국장.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 자, 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는? 등록관청. 운영규정 변경 승인은? 국장. 협회 지도 감독도? 국장. 그러면 시도지사 고유 업무는 몇 개?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은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걸 골라주세요. 옳지 않은 거. 자,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등록 취소는 청문 대상이 되죠? 네. 그리고 등록관청이 청문 실시권자요. 네. 개공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하고 할 때는 둘 다 청문 거쳐야 돼? 취소만 정지가 틀렸어. 2번이 정답이고. 3번, 4번 묶고 별표해서 이 두 지문 숙지를 무조건 해야 돼. 3번하고 4번 지문 있어요? 네, 별표 쳐놓고 무조건 숙지하세요. 3번이 뭐냐? 등록관청은 소공 동그라미. 소공이 자격정지 동그라미.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시도지사에게 보고요, 통보요? 자, 이 규정은 자격정지에서 나와.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쉽죠? 근데 자기가 자격정지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지체.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내린다 이 뜻이야.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며칠을 보고? 5일. 자, 자격 취소 동그라미. 5일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통지. 자,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에서만 나와. 통지. 두 지문은 자주 봐서 숙지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도 며칠이네? 7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받나 맞습니까? 예. 자, 23번. 자, 자격 취소하고 정지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골라라. 자, 자격 취소는 사전 절차로서 청문 대상.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 대상. 맞습니까? 예. 자, 자격 취소는 자격증 반납, 정지는 반납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맞고. 자, 자격 취소 대상은 공인중개사, 정지는 소공만이 된다. 맞습니까? 자격 취소는 결격이 몇 년? 3년. 정지는 정지 기간만. 맞죠?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시도의사. 자격 취소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 시도의사 갑니다. 자, 24번.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있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했다.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자,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어요? 맞았어? 틀렸어? 왜? 운영규정 승인 틀렸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고 내가 칠판을 닫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아신 분도 있는데, 예습 해오신 분은 잘 아는데, 예습 안 해오시면 모르시면 태반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지정 절차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정 요건을 구비하면은, 국장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구비서류 거치면 검토를 하죠? 이상이 없으면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지정서를 교부해 주죠? 그리고 교부받고 나서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변경도 승인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지정서를 주고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승인받고 그리고 1년 이내 운영한 것은? 지정받을 때부터 1년 이내. 근데 그 지문은 이때부터 1년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 하면 지정 취소는 맞아요. 시점이 틀렸어요. 됐어요? 지정 받을 때부터 1년 승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 자, 3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비 해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할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번호를 지정받을 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념 잡았어요?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쉬워, 어려워. 조금 처분이 우리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처분 파트. 이 처분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분 파트만 잘해도 금방 실력이 늘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벌칙. 벌칙은 이제 쉬워. 벌칙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208페이지 벌칙 나와 있어요? 이 벌칙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하나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절판.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이 행정처분이거든요. 이 파트가 우리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지정 취소 처분. 방금 했죠? 그러면 행정벌, 벌칙이 행정벌이거든요. 그럼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뭔 써벌? 질서벌이 있어요. 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럼 행정형벌이 징역하고 또는 벌금을 말하고 행정질서벌이 뭐가 있어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왜 이걸 나란히 그러냐면 자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병과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럼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처분하고 과태료? 아, 딱 하나만? 오, 좋았어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만. 자, 그럼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그럼 뭔만?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이거 하나. 자, 이제 하나만 가능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운영규정.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하면,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 과태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시키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징역하고 벌금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왜? 또는이니까. 오하니까, 또는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어요? 징역하고 과태료, 형벌하고 질서벌. 형벌하고 질서벌. 돼, 안 돼? 왜? 그래, 빨간색이니까. 좋았어요. 이제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 지금. 그렇죠? 다 이상하게 데리고 나가죠. 징역하고 과태료, 벌금 과태료 병과할 수 없어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거. 그러면 하나 더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행정처분 대상자는 누가 되느냐?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는 개공이 될 것이고,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하고 소공이 될 것이고, 지정취소는 누가 돼? 거래정보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중개보조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이건 지역으로 되겠죠?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징역벌금 대상자는 개공됩니까? 되고, 공인중개사하고 소공 대상이 돼요? 되고, 거래정보 사업자도 됩니까? 네, 되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돼? 됩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처분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무등록업자도 형벌 대상이 되죠? 근데 처분은 돼? 안 돼? 안 돼. 자, 과태료는 개공됩니까? 예, 개공이 되고. 자, 공인중개사하고 소공도 되죠? 거래정보 사업자도 되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무등록업자도? 그리고 이제 과태료 등의 협회 있죠, 협회. 협회는 500만 원짜리. 이해되셨어요? 자, 이 정도. 대상자.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7번.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한 기사 틀린 것은, 자, 처분하고 형벌. 처분하고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같은 형벌인 징역 벌금은 병과가 불가능하다. 맞죠? 또는이니까. 그다음에 형벌하고 질서벌은 병과 불가능하다. 맞아요? 맞잖아요. 형벌하고 질서벌. 형벌하고 질서벌. 병과가 안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지정취소하고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어, 있어요? 이거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예, 없다가 틀렸고. 그럼 등록취소하고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등록취소하고 뭐다? 징역.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8번 행정먼서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과태료 대상 되죠? 자격증 미반납자 과태료 대상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과태료 대상 되죠? 보조는 돼, 안 돼? 무등록업자도? 안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돼. 협회도? 돼. 중개인도? 네. 그럼 둘이가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다음 열거된 사유 중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가 되면서 몇 년하고 몇 년? 하나만 충족돼야 돼, 둘 다.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이건 뭐요?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얼마?
500만 원. 이거 틀렸고. 이중 등록을 한 개공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면서 1년하고 1차. 맞죠? 다른 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은 이중 소속했다는 거죠?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면서 1년하고 1차. 자, 금지 행위를 한 소공은? 임치하고 사유에 따라서 11도 되고 33도 되고. 그죠? 아니, 매무보고는 11이고 관직상도 33이니까. 그러니까 사유에 따라서 11도 되고 33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공은 자격 정지. 소공이니까 개공이 아니라 자격 정지 사유도 되면서 1133이 되죠? 이게 답은 아니야. 그러면 등록 중 양도에 대한 개공은 필치 맞죠? 11 맞죠? 예, 맞아요. 지금까지 3개 나왔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공은 33이고 임치 33. 임치 33.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필치 33. 필치 33. 자,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다. 자격 취소 사유도 되면서 1. 됐어요? 그러면 필치가 되면서 1 되는 것은 몇 개? 3개. 니은, 디귿, 미음. 이응, 3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들어볼게요. 32번 보고 있습니까? 자, 행정, 형벌의 형량면에서 가장 가벼운 벌칙. 우리 법에서는 1년하고 1천하고 3년하고 3천 두 가지가 있죠? 가벼운 벌칙에 해당 걸로라.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도 3. 법령 규정에 의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 매매를 전 투기 조장도 3. 거래 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다. 뭐요? 1.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3. 몇 번 정답? 4. 자, 33번. 1년하고 1천. 몇 개냐? 기억. 당해 중개 대상으로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을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자. 1년하고 1천 맞죠? 네. 개공이 아닌 자로서 유사명 증서다. 1년하고 1천. 자,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1년하고 1천. 비밀 준수 위반도? 1년하고 1천. 자,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하였다. 500만 원이요? 과태료. 협회니까 과태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 중 양도돼요. 1년하고 1차. 자, 마지막 결격사 요원을 해야 되는 소공으로 개공. 업무정지. 아까 나왔죠? 결격사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업무정지. 되게 쉽죠? 오, 좋아. 그래서 몇 개? 4개. 자, 34번. 이런 문제도 풀어봐야 돼.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맞았어요? 왜? 3,000만 원 이하니까. 이하를 묻는 거예요, 이하. 맞죠? 이하를 묻는 거예요, 이하. 3,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00만 원 맞고. 사무소 이전 신고에서 3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아? 네. 100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어보라 그랬죠? 네. 자,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아? 네. 왜? 이하니까. 좋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개공은 1,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맞아? 네. 틀렸죠?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인데 넘어서 보니까 안 된다고. 이게 정답이구나.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1,500만 원 벌금을 받아. 맞아요? 네. 3,000만 원 이하니까. 3,000만 원 이하니까. 뭐니까? 이하니까. 그렇지. 자, 35번.
연결 문제 한번 또 보세요. 옳은 걸 골라라.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1년하고 1천이요? 3년하고 3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들이 500만 원 과태료? 3년하고 3천.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양수되어 받은 자는 3년하고 3천이요? 1년하고 1천. 이중 등록은 1년하고 1천. 이게 정답이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 제재는 쉽죠? 암기만 해놓으면 쉬워. 처분이 아까 처분이 좀 어렵지. 벌칙은 쉬워. 자, 36번.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 사유 골라라. 몇 개냐? 이렇게 물었죠? 몇만 원짜리? 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얼마?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얼마? 500.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을 표기했다. 얼마? 100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얼마? 500만 원. 자, 보고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협회. 얼마? 500만 원.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찰 사유했다? 1년하고 1년. 자, 500만 원의 과태료 몇 개? 37번. 100만 원짜리 물었어요.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휴반 중개업 재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100만 원.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언제 이거 설명한다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될 때. 그리고 쌍방에게 설명한다 그랬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내가 엄청 강조한 거예요. 약속에 별표까지 쳐가면서. 100만 원 맞아요. 자, 니을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다. 100만 원.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00만 원.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은 500만 원.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래서 아닌 것이 미음 비읍 5번이 정답.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자 38번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 질서벌 사유하고 행정 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네. 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럼 뭔만 돼? 질서벌. 질서벌만 되지 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아니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이건 뭐야? 자격 취소도 취소만 되죠? 네. 이건 과태료가 또 없네. 3번 운영 규정 위반에 정보 운영한 자는 지정 500만 원. 둘 다 충족이 됐네? 네. 이게 정답.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뭘 받은 사람?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 이건 뭐만 돼? 지정? 취소만 되지 또 과태료가 없어. 그래서 답이 아니야. 개시의무 위반도 과태료만 있지 처분이 또 없어. 그럼 둘 다 충족한 거 몇 번? 3번. 자, 39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도 시험 자주 나와요. 어렵진 않아요.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 5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부과청은 누구요? 시도지사. 등록한 자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는 누가?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개공이 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개공으로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등록관청. 왜? 개공에 대한 과태료니까. 맞아요. 이게 정답.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 아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누가 부과해? 등록관청. 개공에게 부과하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 협회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됐어요? 네. 자, 4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드릴게요.
다 풀었어요?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과태료가 아니라 1년하고 1천. 임치 11. 그죠? 1, 2, 3, 4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 문제가 이런 형태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이제 몇 주 남았어요? 8월. 2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 와야 돼요? 많이. 최소한 288페이지까지, 287페이지까지는 해오세요. 네. 뭘 해오라고? 문제 배우라고. 예수 배우라고, 예수. 예수.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나머지 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전범위 반복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쭉 시스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